오늘 천체 관측에 대해서 이제 매운맛으로 적경 저기를 넣어서 매운맛으로 좀 소개한다 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배울 때 추가로 더 나눠준 프린트가 있는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수능 완성 쪽입니다. 수능 특강 대비 수능 완성 쪽은 문제가 좀 변태스럽게 더럽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만은 그래도 2013, 2014는 그나마 조금 더 스코빌 지수가 좀 작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고 이게 2019까지는 G1에 소개됐다면 2020년부터는 G2로 넘어갑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조금씩 계속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내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말이면 천체는 뭐를 푸는 거 아니에요. 야 축을 좀 생각해봐. 오른쪽과 왼쪽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하라고? 몸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왼손을 준비할 때도 있겠고 오른손을 준비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릴 때 얘기가 됩니다. 일단 지구란 놈이 가만히 있지가 않네요. 지구가 자전하고요. 그리고 공전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하루와 주기가 되는 일주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연주운동으로 각각 소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 일주운동, 지구의 공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을 연주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자전합니까?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간단 그리면 서동 그릴 수 있죠.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자전 방향은 어느 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걸 우리는 시계라 불러요? 반시계라 불러요? 예, 반시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 쭉 연장해서 거기서 지구를 굽어본다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하루 걸려 24시간 걸려서 한 바퀴 360도 도니까 시간당 15도 도는 자전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별들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내요. 서쪽에서 뜨는 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일주운동은 모든 놈들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이 그림을 나중에 지평좌표의 그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북동 남서 쓰겠습니다. 이 건물의 요 방향 정도가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에서 약간 90도 해서 이쪽이 동쪽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중하고 이후에 서쪽으로 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정동에서 떠오른 놈들은 정서로 이렇게 지게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이 폴라리스, 북극성 되겠죠. 참고로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 자, 요 위도 표시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떠올라서 원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지나갑니다. 중간에 남쪽을 지나는 이런 일주운동의 방향을 보내요. 그래서 동남서쪽 안에서 일주운동의 방향은 시계와 반시계요? 시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나중에 정동에서 떠올라가지고 정서로 지는 쪽에 시계 방향으로 방위각이 증가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 위에다가 계속 엎을 거예요. 조그맣게 그려놓으면 힘들어요. 또 뭐 한다 치우려고 합니까? 신인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죠. 뭐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겠죠. 매콤하게 적경 들어가고 한번 좀 봅시다.
위도의 표시는 요겁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있는 위도는 서울 위도 또는 인천 위도 37도, 37.5도 하는 데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정도가 관심이 있습니다. 색깔 좀 많이 써달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구와 자전하기 때문에 일주 운동을 보는데요. 그렇게 통해서 떠서 서로 치는 이 라인들, 꼭 모든 별들이 여기 다 있을 리는 없죠. 다른 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별들이 움직이는, 별이 움직이는 지나가는 길을 우리는 일주권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기가 큰 별들은 이런 일주권을 가지고 저기가 작은 별들은 이런 일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 운동하는 일주권은 반드시 방금 흰색이 정도에서 떠서 정소로 치는 폴라리스 북극성에 대해서 직각방향을 잡아서 정도에서 정소로 치는 요 놈을 우리는 천구의 적도라 부르는데요. 그 천구의 적도와 나란한 이런 일주권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별이 어디 있어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게 되는데 이 정도에 있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숫자로 표시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지금 좀 저 핀트 하나 들고 와라. 그래서 좌표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좌표계 첫 번째 좌표계는 지평 좌표계입니다. 이 지평 좌표계는 북점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위각과 지면에서 얼마나 올려요 하는 고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북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폴라리스 북극성 여기서 수직하게 내려오네요. 그게 요 N 여기가 북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위각입니다. 그래서 북점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다 보면 동점 180도 돌리니까 남점 270도 돌려서 서점 되네요. 방위각의 기호는 A를 쓰고 있습니다. 앵글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북점의 방위각이 0도, 동점이 90도, 남점이 180도, 서점은 270도입니다. 북점의 방위각을 0도, 동점, 정동 여기가 방위각 90도, 즉 여기 동점이었다면 방위각 90도, 남점 방위각 180도, 서점 270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평선 따라서 일주권이 형성됩니다. 정동에서 올라서 정소로 치는 요게 천구의 적도에 해당하겠고 플러스 적이 가진 놈들은 이런 그림이 마이너스 적이 가진 놈들은 이런 그림이 일주권에 형성됩니다. 관측하는 우리가 동남서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새로운 친구인가요? 네. 앞에 프린트 하나 가져가세요. 그리고 노트 하나 가져가시고 지각하지 마요. 예, 고도는 지면에서 얼마나 올라가서 보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방위각은 기본적으로 0도에서 시작해서 360도 돌아오는 형태가 됐다면 고도는 지면에서 올리다 보니까 0도에서부터 최고 고도 90도 찍겠죠. 최고 고도 90도는 누굽니까 하면 여기 천정이라는 부분이 최고 고도 90도 찍는 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지평 좌표계는요. 지금 당장 내가 방위각 120도, 고도 15도에서 초신호를 봤어. 근데 이게 일주 운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이 달라집니다. 고도도 달라집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내가 이곳에서 본다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고도에 볼 리가 만만하죠. 그래서 지평좌표계의 기본은 당장 쉬우다. 즉 북점만 잡으면 방향 돌리고 고도 올리면서 당장의 쉬운 좌표값을 주다. 관측자의 위치 그리고 관측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안 달라질 좌표계가 필요하네요. 그 좌표계를 우리는 적도 좌표계라는 이름을 씁니다. 적도 좌표계는 일단 분점이 기준되는데 어디가 충분점입니까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잡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구의 가로선을,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가로선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세로선을 쓰는 것을 경선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서울 위도 35도, 37도, 그리고 동경 127도 이런 식으로 위선과 경선을 통해서 우리 지상의 점을 좌표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구라고 해서 모든 별들이 붙어있는 하나의 거대한 가상의 대구를 천구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지구의 적도를 연장한 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요.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해서 폴라리스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위도부에서 보면 여기가 북반구가 됩니다. 지구의 적도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들은 역시 우리는 적위값이 0보다 더 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구의 북반구가 됩니다. 이쪽에 있으면 천구의 남극. 그래서 이 적위값이 0보다 작은. 그래서 폴라리스 되면 여기가 델타, 적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플러스 90도가 되게. 천구의 남극 되면 여기는 델타, 저기가 마이너스 90 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초기 적도요? 당연하게도 저기 델타가 0이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과정에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길, 그걸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황도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23.5도 기울어진 상태다 보니까 천구의 적도와 역시 마찬가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황도가 움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태양이 간다 그랬지만 실제로 뭐가 갑니까 하면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 내가 어느 손 움직였습니까? 봤잖아 나를. 내가 어느 손으로 태양을 움직이는 걸로 그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냐 나를? 내가 이어서 몸집할 테고 순간 봤잖아. 다시 한 번 더. 태양입니다. 지구입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반시계 방향 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에 별들 사이에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네요. 어느 손 움직였습니까? 왼손. 예! 그리고 이 태양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해놨습니다. 관측하는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간다고 별들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요. 연주운동입니다. 태양의 연주운동이네요. 별들 사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방향이 적경위치가 됩니까? 반시계 방향인데 가장 저기가 낮은 여기서부터 출발시킬게요. 올라가다가 최고점 찍고 이후에 다시 내려오고 최하점 찍는 그림입니다. 천구의 적도와 황도가 두 번에 걸쳐 만납니다. 마이너스 저 위에 있다가 플러스 저기로 가다 만나는 여기가 춘분점이 됩니다. 최고 저기가 높았던 여기는 하지점이고요.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는 여기가 추분점, 그리고 마이너스 저기로 가장 낮게 내려간 여기가 동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의 십자선을 그린다고 했는데 하나의 십자선은 지평 좌표계의 십자선입니다. 적도 좌표계의 십자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0시, 6시, 12시, 18시 항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칠판에 이렇게 적힌 거지만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놓고 풀 거 아니야. 이해됐어? 네. 0시 방향이 어느 쪽을? 항상 칠판 쪽을요. 0시 방향은 항상 내 공간, 내 몸 앞쪽을요. 그래서 0시 방향은 충분점 방향은 항상 내가 문제 풀 때 내 앞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방향 돌리라고요? 반시계 방향 돌리라고요. 어느 손으로 돌려야 되겠습니까? 왼손. 왼손 돌립니다. 0시, 6시, 12시, 18시 그리고 다시 24시 0시 오는 이게 적경 위치가 되는 방향이에요. 내가 문제 풀 때 항상 내 앞을 충분점 방향 잡으라고요. 집이 됐던 학교가 됐던 교실이 됐던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수 없어서 수능 끝까지 가면 수능장이 됐던 항상 내 앞이 뭐가 된다고? 0시 방향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네. 자, 근데 말입니다. 원래는 누굴 따라 돌려야 됩니까? 하면 이게 천구의 적도 따라 돌려야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난 여러분들이 0시, 6시 돌린 걸 황도 따라 돌리라고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이 몇 시 방향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태양의 적 위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태양이 6시 방향에 있어 라고 한다면 하지점에 있어 라고 한다면 또는 하진날의 태양이라고 한다면 하지점 적경 6시 방향 저기는 플러스 23.5도에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달도 이 황도랑 5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 말은 달의 적경을 안다는 것은 달의 적 위도 대략적인 값이 나오는 거죠. 또한 행성들도 태양과 그렇게 큰 적도 큰 공조기금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수성이 약 황도는 7도 정도 차이 나고 나머지는 다 2, 3도 안쪽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만약에 화성이 18시 방향에 있잖아 라고 한다면 동지형 근처에 있잖아. 마이너스 23.5도 근처의 적 위야 라고 나오게 된다고요. 알겠어? 지난달 12월 달에 보름달 봐라 했습니다. 태양이 어디 있기 때문에 동시점 근처에 있는 12월 말의 보름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달의 조기가 가장 높아요. 겨울철 달 남중고도 어마무시하게 높게 나오는 그런 달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춘 0시입니다. 하 6시입니다. 축 12시 동 18시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손가락을 이 정도 돌리면 되겠죠. 방위각 돌릴 때는 항상 오른손 돌릴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요. 적경 돌릴 때 왼손 돌릴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몸짓으로 좀 해주십시오.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래봐야 안 남아요. 십자선 그려서 지평좌표의 십자선과 지평좌표의 십자선은 북동 남서 쓰는 요 십자선과 적도좌표의 십자선 그려놓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태양이 어디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몇 시 방향에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고 남는 시간 동안 복습할 때, 아니 검사할 때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머릿속만 매매매 해봐야 뭐가 기록이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짓날 하면 18시에 태양을 적어놓고 그럼 우리나라 해놨습니다. 밤 12시에 그러면 우리나라 위치 이렇게 잡아서 남쪽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다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검토할 때 그대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춘, 하, 추, 동 돌리는 위치 충문점을 기준으로 한 데 있는데 적경 알파, 반시계 방에 돌리는 저기 델타, 청구의 적도에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로 표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동지점에 각각 적경 알파와 저기 델타를 낸다면 0시, 6시, 12시, 18시를 낼 수 있습니다. 저기 델타를 내라고요? 0도 플러스 23.5도, 0도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물론 태양이라면 춘분날 3월 말에 춘분점에, 하진날 6월 말에 하지점에, 추분날 9월 말에 동지점에, 추분점에, 그리고 동짓날 12월 말에, 작년 경우에는 12월 22일이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지점에 그렇게 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세요. 새로운 친구는 쇠페이드 책 가져왔습니까? 예. 쇠페이드 페이지 126쪽 챕터 16 같이 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쇠페이드 책은 또 클럽까지 또 끼어들어 있네요. 이 천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좌표계, 적도 좌표계, 지평 좌표계 다 알아야 되고요. 지구 자전, 공전 다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항성인지 태양과 달과 같이 적경이 증가되는 존재인지 행성처럼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역행하는 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천체의 종류를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인 항성이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북박이 별들이라고 하는 놈들입니다. 얘는 적경 조기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불변하는 놈들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세차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바뀐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다만 그때는 사람이 한평생 봐서 바뀔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북박이 별들은 적경 조기가 바뀌지 않는 별,
그런 전체예요. 그럼 적경지가 바뀔 수 있는 전체는 태양과 달이 있는데요. 태양과 달은 적경이 항상 증가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 즉 하늘이 돌아가는 천동설에서는 태양과 달은 적경이 증가하기만 하다 보니까 역행하지 않다 보니까 주전원을 대입하지는 않았는데요. 반면 여러 가지 행성, 수성과 금성, 그리고 화, 목, 토,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은 그렇게 5가지였습니다. 쌤, 지구도 행성 아니요 하겠지만 관측하는 우리 지구가 자전 및 공전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구를 행성으로 취급하지는 그때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 뒤에 류를 붙이는 것은 각종 이유의 소행성이라든지 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합했는데요. 얘네들은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는데요. 적경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순행이라 부르고 감소할 때를 역행이라 부릅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해봤지만 내행성, 수성과 금성, 내행성은 내압 근처에서, 그리고 외행성은 충 근처에서 역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화성과 토성, 어쨌든 다 보이죠. 화성과 토성 중에서 역행하는 범위가 더 큰 것은 화성입니까? 토성입니까? 화성이 역행의 범위가 더 크다 했죠. 목토천해로 갈수록 역행하는 범위라든지 역행하는 시간은 더 짧아집니다. 지평좌표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항상 지평좌표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북동, 남서 쓰시고요. 천구 그리고요. 폴라리스 받고요. 그게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수직한 부분에 대해서 정도에서 올라서 정소를 지는 천구의 적도 라인까지 그리는 이 패턴입니다. 항상 이 패턴대로 해주십시오. 연산 널널합니다. 넓게 쓰십시오.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같이 그리십시오. 지평좌표에 십자선 그리겠습니다. 북동, 남서 쓰시라고요. 천구 그리고 폴라리스 받고 이게 그 지방의 위도가 됩니다. 수직하게 잡으셔서 정동에서 정서 쪽으로 그리면 천구의 적도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겠죠? 천구 그리고 지평면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북동 남서 써지겠고 연자에서 정동에서 정소로 천구의 적도가 그려지는 이 그림이에요. 천구의 적도 저기 델타가 0인 놈이 제일 남중고도가 높았을 때 이 각도는 남중고도 H를 쓸 수 있는데 90- 위도가 됩니다.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만큼 저기 델타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요 놈의 남중고도 저기 델타가 0보다 더 큰 놈들의 남중고도는 90- 위도한 뒤에 천구의 적도에서 플러스 얼마나 더 올렸으니까 나오네요. 물론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그만큼 빼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공식이라 할 건 아니지만 남중고도 H는 90- 위도 플러스 적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동쪽 지평선의 천구의 적도가 오른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천구의 적도 할게요. 조기 델타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구의 적도에 있는 별이 움직인다면 이런 일주권을 보게 되겠죠. 되나요? 자, 여기 별 A가 있습니다. 별 A는 앞으로 A', A 더블 프라임 위치로 움직일 겁니다. 동쪽 하늘에 보일 때는 방위각은 증가하겠죠. 고도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 하늘 방위각 180도에 대해서 천구의 적도는 이런 그림으로 지나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 높았던 남중고도입니다. 90- 위도에 저기는 0도였으니까 0 이렇게 쓰겠습니다. 방위각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중을 했을 때 고도가 최고 높았고 이후부터는 감소하네요. 서쪽 지평선에 보면 오른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방위각은 증가했습니다만 고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별 A가 일주권 따라서 즉 천구의 적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동쪽에선 방위각 증가, 이건 남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도는 동쪽에서 또 올라서 0도, 남쪽 찍을 때까지 90- 위도 이후에 내려오네요.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했습니다. 플러스 쪽에 있는 B였습니다. 남쪽에 있을 때 B' 되겠네요. 서쪽을 칠 때는 이렇게 쳤습니다. A가 칠 때보다 B가 치던 거는 방위각이 좀 더 큰 쪽에서 쳤습니다. 방위각이 좀 더 작은 쪽에서 떠올랐던 놈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도, 우리나라 위도 37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방위가 90에서 떠올라서 270으로 찌겠네요. 남중에서의 고도는 90마일에서 위도 53도 됩니다. 저기가 플러스인 놈들은 방위가 90보다 작은 데서 떠서 270보다 더 큰 쪽으로 집니다. 북동쪽에서 떠올라서 북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동쪽에서 이쪽이면 북쪽이에요. 서쪽에서 이쪽 방향이 북쪽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쪽에 있는 놈들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필요하다면 하진날의 태양과 동진날의 태양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방향은 180도에서 최고 고도 찍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적위선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적위선들에 대해서 수직하게 그려졌는데요. 그래서 별 보니까 B별이 동시에 남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A별과 함께요. 그 밑에 있는 C별과 함께 동시에 남중했습니다. 이 세 별은 동시에 남중했습니다. 이것들을 시간을 역추적하니까 A가 뜰 때 B는 이미 떠 있는 상태고요. C별은 아직 뜨기 전의 상태입니다.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선에 수직하다는 것은 경선이고요. 저 위선에 수직하게 있다는 것은 적경선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 B, C별은 A, B, C별은 적경 알파가 같은 놈들입니다. 적경이 같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처럼 동시에 남중하거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경이 작아요 하겠어요. 여기에 A보다 앞서 떠 있는 D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어요? D별은 적경이 왼손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적경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D별은 적경이 더 작았죠. 그래서 BA가 남중할 때 D는 이미 남중한 뒤에요. 적경이 작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먼저 남중한다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A, B, C별이 동시에 남중했지만 남중 모두 달라요. 저기 델타를 물었습니다. 델타 저기입니다. 저기는 했습니다. B별의 저기가 더 크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남중고도가 더 높아요. 저기 델타가 크다 의미는 뭐라고요? 남중고도가 더 높다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천구의 족도에 있던 A별이 떠서 남중하고 서쪽을 질 동안 12시간 떠 있습니다. 반면 B는 A보다 먼저 뜬 뒤에 나중에 져요. 남중고도가 더 높은 거 플러스 알파 뭐 있습니까 하면 남중의 시간이 떠 있는 시간, 그지? 떠 있는 시간, 지면 위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 됩니다.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죠. 그렇다면 A하고 D는 저기가 같습니다. 저기 델타가 동일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엔 동일한 일주권을 거치겠죠. 일주권이 동일합니다. 남중고도 역시 동일합니다 되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적경이 같다. 남중시각이 같은 거예요. 동시에 남중하는 거예요. 적경이 작아요. 먼저 남중할게요. 알겠습니까? 저기가 같대요. 남중고도가 같아요. 남중고도 된 공식이에요. 저기가 같아요. 남중고도가 같아요. 그럼 저기가 크다고요? 더 오래 떠 있네요. 남중고도가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예 안 지는 별이 생길 수 있어요. 주극성이 하는데 주극성이 될 확률도 더 높아. 이렇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뭐라 쓴 거예요? 이거요? 카텔도 예, 카트 동자예요. 한 3,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순한 맛이라고 하면서 적경 적이 없이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단톡에 여러분들 초대했거나 아니면 초대할 건데요. 선생님 거 찾아 뒤져보면은 수한맛 프린트, 수한맛이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을 적경이란 말 안 쓰고 적이란 말 안 쓰고 중간중간에 쓰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